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가려고. 자, 지금부터 자가격리 슬기로운 격리 생활 2주 지금부터 1분간 보고 있겠습니다. 자가격리 처음에는 너무 좀 힘들었어요. 네. 또 방송도 해야 되고 사무실 일도 많은데 근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편하더라고요. 특히 밥을 이렇게 세 끼를 다 저희 아내가 챙겨주는데 네. 나중에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지. 너무 그것만 먹고 앉아 있고 간식 달라 그러고. 아니 도대체 새끼를 어떻게 다 챙겨 먹을 생각을 해? 근데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방 안에 있어야 되니까. 아니 2끼만 먹더니 한 끼만 먹어야지. 다 근데 4끼 정도 해준 것 같아요. 중간에 진짜? 배고프다고. 남편 사랑이 극진하시고. 이번에 저는 뭐 의미가 있었던 게 드라마를 꽤 많이 봤습니다. 예. 드라마를 한 대여섯 편, 이 16부작을 대여섯 편 보면서 시간을 꽤 잘 보냈어요. 오, 그래요? 책도 좀 보고. 음.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다. 그냥 어차피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쩔 좋은 수 있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아무튼 워낙 이제 그 활동력이 왕성한 우리 그 얼수무당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방송사 이제 나가서 출연하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높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뭐 여러 명이 좀 확진자 됐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음성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는 또 해야 되고 네, 뭐 잘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가격리 생활이 쉽지가 않다고 하던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김명숙님이 완전체네요라고. 딱 둘인데 뭐. 그러게. 어쩌입니다. 그만큼 그리워했다는. 아유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파랑나비님도 반갑습니다라고 네. 우리 박지원 변호사를 지금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뭐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근데 음.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단편적으로 네. 이제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오늘 한번 좀 그걸 총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좀 꾸며보려고. 천기 누설이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다뤄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제가 기사? 이 기사를 보고 헉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기사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8일이지. 예. 그러니까 3일 전에 아하, 5일 날? 네. 중앙일보가 보도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제목이 딱 정확히 그대로 읽어드리면 청와대 올해는 정책성과의 주력 탈정치선언 검토. 기억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죠? 기사 보고. 이런 네. 제목 기사를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거세질 정치 사안에서는 사실상 손을 떼고 네. 오로지 정책에만 집중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아니 뭐 저도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대통령실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근데 저는 나중에 청와대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바로 문자 메시지 쐈거든. 이거 네. 검토된 바 없는 얘기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딱 잘랐죠. 근데 그거 뭐하라 그게 얘기했던 거를 중앙일보까지 우리가 거론을 해야 근데 됩니까? 왜 그러냐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하. 지금부터는 이제 그 소뚜껑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뚜껑. 뭐 청와대에서 그걸 했든 안 했든 네. 중앙일보 기사가 그 오보이든 아니든 음흠. 지금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오는 얘기인데 네. 돌아가는 모양새가 어째 영 이상한 게 있어. 더 정확히 말하면 기사 내용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기사 내용보다 더 안 좋은 조짐. 그러니까 무슨 조짐이 있다고요? 아니 중앙일보 기사는 그래서 골치 아픈 어떤 갈등 사안은 여의도에 넘긴다라는 거잖아. 예, 그거죠. 근데 여의도의 조짐을 보면 여의도도 별로 갈등을 짊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란 것 같다. 네. 조짐이 그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청와대는 정책 성과에 관리하고 논란은 정치 사안은 여의도에 맡기는데 여의도에 맡기고. 여의도는 논란 것은 정치 사안을 짊어질 생각이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앙일보는 그것을 빼고 여의도의 조짐, 특히나 민주당의 움직임. 어제 지금 JB타임에서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모털도사가. 그렇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연장선상 같기도 하고요. 당근 그 얘기 아닙니까? 당근 뭐 그거 포함이 되는 아하. 건데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 그거보다 범위가 넓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총괄 정리를 한번 다 정리해 본다 범위를 좀 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네. 먼저 좀 하나 그 정리를 하고 먼저 갈게. 중앙일보 얘기 시작했으니까 혹시 헷갈릴까봐 개념부터 정리를 네. 했는데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정책과 정치를 분리했잖아. 두 개를 나눴어요. 근데 사실은 그 경계선이 되게 모호한 거죠. 정책. 구분해봐. 정책은 왠지 좋은 것 같고 정치는 좀
나쁜 것 같아요. 아, 너무 애기적인 발언인데. 아무튼 네. 그래서 기사를 쓴 그 사람도 헷갈렸는지 뭐냐면 네. 정치와 정책의 분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 교수의 말을 인용을 했더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가능한 개념이 아니라고 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을 안 쓰겠고요. 네. 오히려 대신 안정적 상황 관리와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대 개혁, 안정대 개혁. 안정대 개혁, 아하. 관리대 개혁.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개념을 설정하고 음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여의도 민주당이 개혁보다는 뭔가 안정, 관리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게 뭐 정책이든 개혁보다는 안정에 주안점을 둔다 이 말씀인데 그럼. 뭘 보고 그래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선집중 본방에서 예. 단편적으로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어요. 뭐 그다음에 JB 타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하나하나씩 계속 얘기를 했긴 그렇죠. 했습니다. 그럼 뭐 그걸 여기서 되짚을 생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그냥 환기시켜드리면 음. 윤석열 총장 징계가 집행정지 인용으로 일단락되죠. 뭐냐면 그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민생이다라고 하고 민생하겠다. 그래서 이어서 통합해야 한다고 네. 그래서 3년날 들고 나왔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그 전으로 돌아가면 공정경제사법 처리하는 거 보고 예. 이런 걸 지금 모두 이제 보면 특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오늘 아마 처리하겠다라는 거지. 처리될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가 다 됐다는 예.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례들을 낱낱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모아 보면 민주당의 기조를 읽을 수 있는 건데 음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난 싸우지 않을 거야. 음흠. 그냥 민생만 보듬을래. 아 좋게 표현하면. 아 근데 뭐 말씀은 우리 모털도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네 국민의 삶이 포근해지고 좋아진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얼수무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직역만 하지 말고 예. 의역을 해라. 의역을 할 능력이 되면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의역을 한번 해주시죠. 이게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국민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거 하는 얘기지. 그렇죠. 더 오히려 그게 개혁의 중단 음흠. 내지 개혁의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 포기될 수도 있다. 아니 네. 싸우지 않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음. 그러니까 나 여야 합의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야당이 반발하는 건 안 싸우겠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쉽게 하면 한번 그럼 이렇게 반문을 던지면 개혁이 갈등 없는 개혁이 있나? 없죠 사실은. 갈등 없는 개혁이 없다라는 말에 비춰보면 개혁은 갈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갈등을 피하고 싶어 안 싸울래. 그럼 개혁 않겠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너무 단순 논리인가? 아니 맞아요 맞는데 네. 그렇죠 모든 개혁에는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거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정기국회도 하고 임시회 열어서 웬만한 법안들은 제가 알기로는 통과 공수처도 뭐 출범이 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좀 됐으니까 한 타임 쉬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의 논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 이제 그런 논리에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첫째, 그러면 지금 웬만큼 마무리한 게 맞냐라는 거야. 정말 웬만큼 마무리는 요만큼 그러니까 자 공정경제사법도 그렇고 안타까워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그렇고 아 웬만큼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야.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애초에 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거 아니에요. 한참 후퇴됐죠. 그러니까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런 몇 개의 사례가 시사하는 건데 그게 더 큰 문제야. 자, 한번 봅시다. 음흠. 정권이 출범한 후에 집중한 게 뭐야? 적폐 수사였어. 적폐 수사를 그렇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적폐 수사라고 하면서 인적 청산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뭐라고 천명을 했냐면 이제는 인적인 적폐가 아니라 시스템의 적폐를 손보겠다. 시스템 적폐를 선볼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생활 속의 적폐를 찾아내서 사회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어. 기억나? 맞습니다. 기억나죠.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야. 예, 정권이 한 말이야.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네. 이건 당연히 옳은 방향이었어. 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맞죠. 그리고 총선을 맞았고 180석을 얻었어. 날개를 단 거야.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국민들이. 자, 생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억하십니까? 총선 직후에 제가 천기누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협치는 필요.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협치는 약간 말장난이다. 그러니까 협치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렇죠. 개혁에 박차를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모털도사가 계속 주장했던 반대. 왜 그랬냐면 네. 생활 적폐의 다른 말이 뭐냐면 그게 기득권이야. 그렇죠. 그잖아. 예. 근데 문제는 협치를 주장하는 세력이 그 기득권 세력이 주축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산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상황상으로는. 그러니까. 네. 근데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거치고 난 후에 생활적폐 청산의 결과를 한번 보자고. 그게 여야 합의로 협치의 결과로 오늘 처리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하나만 놓고 보자고. 그러면 그게 생활적폐의 청산에 부응하는 입법이냐고. 참 그래 보기 어렵죠. 많이 후퇴돼 있고요 지금. 아니 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외과 시술적인 정밀함이 요구되는 게 정말 생활적폐 청산이거든. 네. 근데 이 작업에서 지금 민주당은 내가 볼 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의지도 없고 별로 실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웬만큼 처리했으니까 한 타임 쉬고 가자라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또 문제 제기가 있나요? 두 번째. 자, 웬만큼 처리했으니까 한 타임 쉬고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엎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봐요. 예. 민생을 보듬는다라는 것과 생활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가요? 자, 달라도 엄청 다른 건데 아하.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민생을 보듬는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상처난 부위에 빨간 약 발라주겠다라는 거예요. 호호 불면서. 호흡 불면서 약 발라준 거. 근데 예.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은 고름을 짜고 뿌리를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아, 짜내고 한다는 거. 외과적 그런 거네요. 이거는 예. 뭐냐면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접근법에 대해서 그러면 나오는 반응이 어떨까? 완전히 네. 달라. 그렇죠. 빨간 약 바르고 호흡 불어주면 시원해 웃지. 예. 그죠? 예. 하지만 고름 짜고 뿌리 도려내면 아파서 울죠. 울죠. 그러니까 반응이 이렇게 갈리는데 이제 네.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타이밍인 게 네. 민주당이 왜 후자가 아니라 전자로 잡았을까라고 하는 범을 봐야 돼요. 네. 보궐선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곧 있을 4월 선거. 예. 자, 그러면 좋다 이거. 일단 네. 거기에 대한 토 안 달겠어. 그러면 보궐선거를 넘으면 그럼 그때 가서는 다시 여유를 갖고 상처 부위를 도려내려고 달려들 거냐. 별로 그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아니요. 거예요. 보궐선거 이후에는 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자,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왜 그러냐면 예. 보궐선거 끝난다고 더 이상 선거 논리가 이제 가라앉는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건데 오히려 갈수록 선거 논리는 더 기승을 부리게 돼 있다라는 거야. 네. 자, 그러면서 처음에 거론했던 이 중앙일보 기사 내용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건데 청와대는 국정 마무리 포즈를 잡을 거고 네. 개혁의 고삐는 당내 차기 주자에게로 넘어갈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차기 주자는 차기 주자는 선거 논리에 당연히 빠지겠지. 본인이 선거에 당선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개혁이 영영 물 건너간다. 뭐 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 저번에 검찰의 수사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입법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내년 상반기 특히 4월에 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보궐선거 4월을 이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JB 타임에서 내가 말했죠. 저도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죠. 전 그래 될지 안 될지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못들어서 말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무섭게 왜 그래? 그렇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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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도 3월 치면 잘한다고 그러잖아. 뭐 정치평론가가 시사평론가가 3할 치면 안 되죠. 그래. 한 사. 6할은 해야죠. 절반 이상은 맞춰야죠. 이 사람이 지금. 저도 대충 그럼 얘기해. 당신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이 그 타이밍이다. 근데 자 한번 봅시다. 아무리 넓게 잡아도 네. 보궐선거 이후부터 여름까지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타이밍일 텐데 네. 문제는 이때가 민주당 내 지도부 공백기라는 점을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대권 주자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야. 네. 그러면 당내 눈치 게임이 극심해질 거야. 네. 줄서기가 극심해질 수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 동력이 엄청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어영부영하다 보면 대선 주자 경선을 치르게 되고 네. 그러면 모든 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집권하면이라는 가정 화법이 이제 등장을 해. 지금 당장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라 제가 집권하면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실천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약속을 하는 상황으로 변질돼 버린다라는 거. 맞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잖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2년 이후에 내가 집권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내년 1년을 그냥 내년이죠 올해. 그렇죠. 올해죠. 올해. 그렇지. 올해 1년 그냥 보내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1년을 허송세월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의석이 너무 아까워. 176석이죠 지금. 지금은 170. 자 그러면 이게 1년이지. 내년 대선 때까지 생각한다면 1년 반이 허송세월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대선에서 이기면 그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라고 쳐. 예.
근데 만약에 하나로 대선에서 지면 영 그냥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정권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통령의 시기야. 대통령의 시간이 열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76석이든 180석이든 의석이 갖고 있는 그 부가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은 떨어져. 아무리 의석이 많더라도 의석수의 파워는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개혁은 영영 빠이빠이가 된다 이거. 빠이빠이. 근데 그러면 지금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 제가 이 점은 인정을 할게요. 첫째, 어느 정도 완급 조절 인정합니다. 지금 완급 조절 단계다. 그러니까 2보 전진을 1보 후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보궐선거가 중요하고 중요하죠. 또 선거를 위한 전략적 여건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어요. 음흠. 나도 이전에 국정 방향을 진단을 하면서 결국은 보궐선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극심하게 어떤 뭐냐면 하락 국면을 그으면서 개혁 동력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개혁 입법에 집중할 시기는 보궐선거 이후 여름까지의 기간이 될 거라고 내다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보궐선거 때 하고 여름까지. 그렇게 예. 놓고 본다면 한 호흡 그러니까 고르고 가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는데 이런 건 방향을 잃지 않았을 때의 얘기예요. 호흡을 고르는 거와 네. 맥을 아예 놓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아하.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방향 상실이든 음흠. 방향 망각이든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 호흡 고르는 게 아니라 영영 그냥 그 맥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 건데 네. 자 이렇게 그럼 이걸 방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하고 쉼없이 채찍질을 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채찍질하고 계속 욕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지금 못한다 이런 욕하는 것 같아요. 뭐 까놓고 얘기해. 신나게 욕하고 계세요 오늘 그러니까 보니까. 그럼 네가 뭐 현실을 뭐하러? 너 입진보잖아.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댓글에 예 아닙니다. 예, 없습니다. 뭐 이런 아직은 댓글, 없어요. 뭔 소리는 없는데 왜 그러세요? 왜 네. 지원해? 아무튼 뭐 그렇게 입진보, 예.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쓴소리를 계속 해야겠어요. 음흠. 왜냐하면 민주당 인사들이 귓등으로라도 들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네. 제가 볼 땐 밖에서 계속 때려야 돼요. 음. 그래야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뭐냐면 한 유권자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택도 없다라는 거야. 택도 없다. 이것만으로는 예. 더 중요한 건 밖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는 지지자. 예. 당원? 당원 당연히 당원? 중요하죠. 당원 당연히 중요하고 여기다가 민주당원들? 플러스 네. 뭐냐면 의원들이 나서야 된다. 아하. 의원들이 나서서 내부 견제를 해야 한다. 쉽게 하면 어허. 당의 우경화, 당의 기득권화를 견제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음흠.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예인데 민평년이라고 있잖아. 네. 민평년요. 민평년이 11월에 공정경제 3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를 촉구한 바가 있어요.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공정경제 3법 그러니까 후퇴됐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되고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민평년에서 그럼 그 다음에 지금 후속 성명 나왔다는 얘기 들어봤냐고. 아니요. 그게 다였어요. 11월달 얘기한 거 그거 아 그러면 그게 같은데요? 성의 표시 말고 뭐야 그 도대체가.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해요. 근데 그나마 이런 움직임도 없어요 지금. 가뭄에 콩나도 다는 거잖아. 거기다가 문제는 지속되지를 않아.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의원이 개별적으로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문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솔직히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렇죠. 방송 그냥 라디오 우리 시선 집중 나와서 몇 마디 하는 게 왜 또 다예요. 여기서 시선 집중과 연결을 해요, 이 사람아? 이렇게 눈치가 없어. 시선 집중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파급력이 큰데 뉴스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그 자가격리 이적으로 감이 떨어졌어요 지금. 당론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뭐냐면 지도부가 네. 어떤 민감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냥 그 의원들이 그냥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 것 자체는 그냥 그래 지지자들의 어떤 그 지지세를 끌어모으기 위한 언론 플레이 네. 뭐 이 정도로 치부하고 신경 안 쓴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도부에게 미치는 규정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의 개혁 노선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의원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야, 이것도 깨어 있는 시민들 그거 비슷하게 깨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또 한 명 한 명 아닌 조직된 힘, 민평년 같은
그런 어떤 조직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지금 한 마디도 안 하냐? 그래요. 한 마디도 안 해요, 진짜로. 중요한 얘기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러면 지금 당의 상황이 어떤 거냐?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는 게 이게 만약에 경성군면 가면은 네. 경성군면 가면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혹시 폄하라고 한다면 뭐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줄서기 현상이 빚어지면 영영 빠이빠이거든. 저 줄서기 타면 개혁 얘기는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렇죠. 이쪽만 줄 서고 이쪽만 줄 서고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총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요 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중대한 기로다. 그게 이중의 의미에서 중대 기로예요. 네. 첫째, 이 시점에 개혁 마인드를 다시 가다듬지 못하면 맥없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맞는 말이고요. 이거 예. 정리만 하고 두 번째, 네. 다른 의미에서도 민주당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면 화법의 명운이 걸린 기로다. 라면, 국수, 우동 뭐 이런 라면. 라면, 바다가 육지 라면이라는 라면. 그러니까 라면. 무슨 냐면 가정 화법. 아 가정화법.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까지 예. 라면 화법으로 지지를 호소를 해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음흠. 우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네.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이라고는 라면 합법을 라면 써왔잖아. 그래서 그 라면이 실현이 됐잖아. 네. 집권을 했고 예. 다수당도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지방 권력도 가졌고요. 그러니까 행정 권력 가졌죠. 입법 권력 가졌죠.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잘해. 다 가졌어. 다 가졌어. 라면이 실현이 됐어. 네. 라면이 익다 못해 불어 터질 지경이 됐어. 다 줬어. 다 국민들 다 줬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확실한 개혁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그때는 뭘로 호소할 건데? 사법부도 가진다라면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사법부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 180석이 이건 뭐 총선 결과를 갖고는 지금 좀 줄었지만 180석이 아깝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까놓고 그런 얘기 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아니 우리가 이런 걸 보려고 다수당 만들어줬냐 이런 얘기 하잖아.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의석의 생산성과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런 어떤 실망감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임계점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음흠. 근데 만약에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을 해버리면 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안 믿어. 안 먹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라면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러면 그때 가서 라면 화법을 또 쓸 거야? 그러면 그럴 거거든. 저는 라면이 아니라 국수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당신네 라면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겠죠. 그렇죠. 국민들이요. 전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라면 합법은 먹히지 않을 것. 다 줬어요. 뭐 다 줬는데 못하면. 여기서 뭐냐면 제대로 그러니까 저기 그 태세를 다시 고르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저는 이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 그러니까 다수의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당이 너무 독주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숨 고르고 이제는 여야 합의로 가고 그러면서 통합으로 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점에 서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반대로 그렇죠. 정반대로 제가 볼 때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생각 잘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천기 누설에서 모털도석에서 뭐 사실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 그냥 한번 그러니까 그 종합판이긴 한데 네. 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방랑보도님하고 영상 김서윤님이 자, 의원내각제 특히 이낙연 대표는 의원내각제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 내각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개헌 아니죠. 자체가 아직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개헌을 좀 진짜로 이거는 누군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방울을 달아야 되는 때가 저는 됐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5년밖에 못 하니까 언제 그러니까 집권 초반기에 사실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개헌 이야기를 하면 뭔가 항상 이제 권력 구조, 그렇죠. 그지? 다 그 얘기만 했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쭉 거쳐오는 과정에서 그것 말고도 음흠. 헌법 개정 요인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 한번 정리해 보자고. 물론 이거는 지금 뭐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기 때문에 단정을 못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원제 얘기 나올 때 네. 뭐라고 그랬어? 헌법 개정 사안이에요. 헌법 개정 사안이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검찰이 힘을 빼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헌법 개정 사안이에요. 검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영장 청구권은 오로지 검사한테 있다부터 해갖고 네. 이런 거 놓고 본다면 개헌 요인은 지금 너무 많아요. 차고 넘친다. 그리고 그 헌법은 19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국민 기본권 같은 경우도 시대가 변해도 너무 엄청 변했기 바뀌었어요. 때문에 컴퓨터 이런 거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권 지금 개념 없거든 우리 헌법에.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건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꿔야 포괄 됩니다. 개헌으로 네. 저는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방으로 안 달려고 하잖아. 왜냐하면 그거 하고 있으면 자기 정권에서는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못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진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그 보수 언론은 진영 대결 이런 얘기 많이 쓰던데 네. 내가 볼 때는 그 이전에 보았던 거하고는 잽이 안 되는 네. 정말로 거대한 진영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엄청난 진영 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진영 그러니까 대결이 될 누구도 수도 방으로 있고요. 안 달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 거냐라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이낙연 대표가 의원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다. 그 마음을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를 바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모털도사의 생각이시고요. 네. 자, 뭐 많은 분들 글을 주셨어요. 디아더스님은 입으로만 개혁, 세상에 안정된 개혁이 있나? 맞는 말씀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반발 없는 개혁이 어딨냐고.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만 강조를 하면은 개혁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뭐 제 머리로는 그래요. 제 뭐 IQ는 두 자리는 아닌데. 수학 빼곤 다 잘하시잖아요. 아니 과학도 못했어. 과학과 크게 중요한 건 못하시네요. 예. 그래 좋습니다. 문과다 그래. 저도 문과입니다. 예. 자, 한라, 백록, 백두, 천지 개혁이 개차반될 수 있는 시가 아우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수킴님은요 적폐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으로 가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거 다 중요하고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저는 아까 이제 어떤 화두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 개혁을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삶에 직결될 수 있는 어떤 생활상의 어떤 적폐를 그러니까 도려내는 작업들.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런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법률인데 네.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웃기는 게 오늘 이제 그 보도를 보니까 아 기업의 반발이 커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이제 그 반추하는 기사가 실리더라고요. 예. 저는 그러면서 뭐 이 법안 그 심사는 법안 소위 회의실 앞에 기업 관계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니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네. 왜 그걸 실시간으로 보도를 안 해? 보도해주면 좋은데 차라리.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지금 논의가 이렇게 왜곡되는데 어떤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국민이 거기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니네 그러면 그냥 뭐해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언론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을 하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까지는 하기는 좀 제가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나마 좀 그 예를 들어서 경향 한결에 오고 네. 조중동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확연하게 갈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차이가 나온 거 납니다. 조중동 보니까 뭐 기업에 뭐 격앙돼 있다. 이러면 도대체 한국에서 기업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또 쏟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걸 봐야 돼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으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거에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혁의 좌표가 도대체 뭐냐 음, 이걸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현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절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으흠. 그럼 정치 아무나 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아무나 정치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제가 과언입니까 이게? 아니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나친 말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협상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훨씬 더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닌가? 요런 얘기 주셨어요. 해피 둥글둥글님이 개혁 포기하면 국민도 민주당 포기할 텐데 또 브릿지님 성적 안 오르는 자식 또 부모 심정이라고 할까? 제 마음하고 비슷하네요. 야, 비유 죽인다. 다 지원해 줬는데 아, 공부 엄청 하네요. 계속 요령 피우고 이 비유 이 비유가 브릿지님 우리 선물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성적 안 오르는 자식 둔 부모의 심정이랄까. 너무 공감 너무 저는 격하게 하는 것 같다. 우리 아들 저도 그래요. 네. 근데 뭐 저는 뭐 성적이 별로 아니야. 저도 너무- 개의치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자, 아유 쏘가리님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떨어져야지 정신 차리죠라고 또 강하게 또 말씀 주셨네요. 자, 상경김 전략은 방향과 속도인데 속도 조절에 재량 안 주고 때리기로 재촉하는 노 대통령 때도 분열 시작이었다.
믿음은 가지고 아이디어로 지원하는 게 맞다. 당위만으로 세상이 좋아진다면 아마 우리는 유토피아에 있겠지. 아니 저도 그 이 말씀의 큰 틀에는 동의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펼쳐질 정치 일정을 그래서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확 그러니까 속도를 올려야 될 때가 언제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왜 빨리빨리 못해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호흡을 고르는 거와 속도를 올릴 때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갈라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잖아요. 예. 이 말씀은 맞아요. 맞는 하지만- 말씀이지만 지금 타이밍에 이 말씀이 또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네네. 네. 자 오늘도 산다님 시원한 평이다라고 하셨고요. 네. 이석기님은 이석기님은 아, 아니죠? 우리 아니요 단골 촌철님이죠. 예. 우리 촌철 안 할래요? 제비할래요라고 제비 타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자 많은 글들 주셨습니다. 네. 자 민주당 마지막 기회다. 아니, 민주당 시민님. 왜 요거 얘기 안 해요? 네네. GWS님이 박변은 가벼워 보여도 대단한 사람이었어. 무거운 사람이에요. 예. 아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뚱뚱하다 이런 뜻인가 모르겠네요. 아뭔 소리하는 거야. 존재감이 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출연할 때는 그냥 가벼워 보이기만 했는데 출연을 안 하니까 아유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느낀다. 고맙습니다. 나도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이게 사탕 발림도 하고 진짜.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자뭐 레슬러 되셔 돌아오셨네요. 근데 제가 한 2kg 정도 쪘던 것 같아요. 2kg밖에 안 쪘어? 더 쪘나 모르겠는데 네. 체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너무 요즘 운동을 안 하고 체중을 풀었어. 얼굴 동글동글해졌었는데 자 제이크리님 참민주주의 내비게이션 청기누설 방송 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좋아요하고 또 구독 네.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좀 힘이 나서 더 많이 또 열심히 또 말씀을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청기누설 34번째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주셨고 또 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감도 해주셨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